또 시작하겠습니다. 주역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역은 인도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근거로서 하늘의 길, 땅의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도와 지도의 인간의 존재 근거로서의 천도 지도를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천도는 보이지 않고 지도는 만물이 다 하나하나 다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한다. 소기호 인자는 이기호 우륜이라 뭐 이렇게 동몽성습에 얘기를 하지만 동몽선습이죠. 동문선습 아니죠? 네. 동몽이죠. 네. 근데 카톡에는 그게 다시 고쳤어요. 동문선습 못하라고. 못하라고. 그래 나 아니 그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틀리나 했더니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귀중한데 인간의 존재 근거로서의 천도지도 그것을 같이 얘기한 것이 유일하게 주역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인도를 말하려는 과정에서의 천도지도고 천도지도가 인간과 함께 세 가지 이 존재 세계의 주체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도를 소홀한 것처럼 되고 또 시간의 문제가 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알아볼 수 없을까 예측할 수 없을까 해서 점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오해다. 주역은 인간 존재가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근거로서 하늘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땅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모양을 그 삼라만상과 같이 많고 또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문자도 그 당시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호로서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 상징적인 부호가 바로 괴효만이 아니라 괴효 이전에 수에 대한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괴효만으로 오해를 해온 것도 또한 주역의 공부의 한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뭐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재미가 있어요. 더 다른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하실 때 길잡이를 잘 만나면 쉽게 이해를 하기 쉬울 수 있다. 제가 길잡이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주역의 공부 순서는 설괴편이다.
설계편 처음에 하겠다. 설계편을 처음에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괴효가 이제 주역에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건곤괴를 해야 되는데 건곤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64괴를 다 하지 않고 64괴에 달아놓은 말씀들을 공부하는 방법. 그것을 달아놓은 말씀이라고 해서 멜게자, 매달아 놨다 해서 계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공자께서 쓰신 계사, 상편, 하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편, 그 다음에 계사, 상하편 순서를 이제 공부도 이제 예습도 집에서 하실 공부도 그 배우는 그 순서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써드려야 이게 좀 주역에 강독 순서 순서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역의 구성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되게 아시겠지만 괴사가 있고 효사가 있고 그것은 문왕 괴사는 문왕 효사는 주공 그 다음에 10편의 문장이 공자가 쓰신 12기다 그 말씀을 다 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때 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독의 순서는 그러니까 그 10익 중에 설계편 공부하는 순서 설계편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멜게자예요. 계사 계사 상 하 편 서괴 서괴 상하 어깨편 여기서 서괴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대로 이제 건곤괴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왕에 여기서 필요하면 잡괴도 이렇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잡괴는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잡괴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석괴편에 해서 이제 건곤, 분농 해서 건곤괴부터 시작해서 62개괴 이게 건곤괴가 대표적인 꾀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64꾀 이제 그 다음에 62꾀 나머지 62꾀 이제 석괴편에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면 그때 이제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주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주역 공부하신 분들은 주역을 점서로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주자 같은 분도 점서로 봤대요. 그래서 매일 한 꿰씩 풀어봤다는 거죠. 재미를 그 공부하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는 하루에 한 개 공부는 하는 거니까. 시초를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시초를 뽑아가지고 이 시초도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네? 시초, 네. 사초가 시초. 나중에 시초 정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한번 배울 날 필요는 잡아서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공부 시간에 그 해야지. 풀이할 줄 알아요. 풀이할 줄 알아는 게 그렇게 급하지. 교수님이 해주셔야지.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배를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그 뽑아가지고는 책을 보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네. 책을 볼 줄 모르면 이거 소용없잖아요. 교수님이 책을 다 보셔야 그 얘는 안 그것도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지루할 때쯤 한 번쯤 이제 하기도 다음 주에 하고요. 해주셔야 근데 그거 하려면 왜 먼저 하려고? 그 준비가 필요해요. 그거 산까지. 우리 그거 하나만 준비할 거 있으면 할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셨네. 이러한 꼬지를 아, 꼬지 50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많네. 50개나 되니? 50. 이게 시초를 대신해서 시초는 뭐 쑥과에 속하는 나무라는데 풀이라는데 풀 줄기가 줄기를 50개를 가지고 한다는 그게 얘기인데 지금 그거예요? 풀좀 볶아요? 그런가? 궁금해요. 대접해야지. 하나씩. 조금 가늘어도 좋고 한 개씩만. 너무 굵으면 가늘어도 좋고 하나씩 뽑으라고 해. 그래. 이거 지금 책이 네, 없고 안 하셨. 뭐 얼마 안 해요. 몇 푼 안 되니까 아니 이게 나무 젓가락 나중에 나무 구입해가지고 젓가락. 한번 양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일본 일본 나무 젓가락 보는 건데. 일본에 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런 무슨 순서로 일본 나가야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할 텐데요.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저 양양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아마 못 알아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한 번 들었던 것이 좀 살아나면서 한 어떤 들어보면 몇 년을 공부한 사람들, 나한테 공부를 한 사람들 얘기가 한 4번쯤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 그러면서 듣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떨어져가고 한 10명 정도 거기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한 5번, 4번 이상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정답. 이해를 하겠다. 선생님 진도 나가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시작이 반인지 모르겠어요. 시작한 게 여기도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 참 중간에 들으면 더 못 그러니까 듣다 말거나 또는 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좋지 않느냐. 하나 뭐 지금 욕심이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뭐 군부를 해도 되는데 군부 가지고 국보 행세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근데 책으로 교재로 말하면은 교재로 말하면은
우선 한자 글자 한자 설명하는데 1시간 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설계 한번 찾아보세요. 설계가 어디 있나? 설계편 419편 페이지. 419편 419 페이지. 419쪽 419쪽 419 페이지. 1점부터 4점까지 끝에가 있네. 여기 아니시. 이해가 됐으면 빨리 넘어갈 수 있지만 빠르는 것보다도 조금 처음 시작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한 것 같은데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하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419쪽 이 책으로 말하면 뭐 제일 후반에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걸 먼저 했느냐면 주역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일단 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궤에 대한 말씀을 궤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이해하려면 궤를 이해해야 되고 궤를 이해하려면 궤보다 먼저 무엇을 얘기했던가 왜 궤를 얘기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편을 제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글자는 뭐 별로 없어요. 다 아실 만한 부분. 설계 전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설계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은 현인이 쓰신 것이 전이고 성인이 쓴 거는 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현전이기 때문에 성인은 경을 쓰고 성인은 경을 쓰고 현자는 그것을 전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이라고 하면은 차원을 낮춘 말이다. 근데 공자가 그러면 현인밖에 안 되느냐? 공자는 성인이니까 공자가 쓰신 부분은 어쨌든 간에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편이라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2장 하실 차례예요. 네? 2장. 옛석, 놈자, 성인성, 사람인, 갈지, 지을자. 교수님 저번에 박구려, 2장 하셨고 2장 하실 차례. 박구략기야. 그 다음에 그윽한류, 도울찬, 느러, 귀신신, 발글명, 마리우비, 날생, 그 다음에 시초시. 턱삼, 울천, 두양, 갈지, 마리을리, 기대의, 그 다음에 세수, 보일관, 변할변, 느러, 그느름, 변양, 마리을리, 설립, 대괴, 필발, 휘두를휘, 느러, 강할강, 부드러울류, 마리을리, 날생, 그 다음에 효, 화할화, 순할순, 느러, 길도, 큰덕, 마리을리, 다슬리, 느러, 오르리. 그 다음에 궁할궁, 그 다음에
다슬리, 이치리, 다할진, 성품성, 써이, 일지, 늘어, 오주사업, 명할명. 그렇게 글자를 하셨어요. 어려운 글자 없어. 시초 시자만 하는데 시조하고 숫자 시와 수가 궤효에 앞서서 얘기되어진 부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인도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말하는 의리, 이기 문제다. 국리, 진성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시수인데 시수는 천도 위주의 논리 체계고, 그 다음에 궤효는 지도의 논리 체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 화순호 도덕이 이어의하며 공리진성하여 이지어명은 인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설괴편이라 하고 여기까지 일단 운은 제1장이다까지 읽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겠습니다. 읽으면서 뜻을 생각했어요. 뜻을 생각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면 읽어봐야 읽는 것인데요. 설괴편이라 시작. 설괴편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유찬호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량기에 의수하고 관변호 음양이 입괴하고 파리여 강의 생효하니 하수노 도덕이 의하며 국리지정하야 이지어명하니라. 사실은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주역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말하자면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걸 여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기심. 누가 했어요? 복기심. 성인 복귀씨. 그 다음에 무엇을 입괴. 무엇을 했어요? 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석자 성인지 자격이어야 하는 말이 거기에 있네. 누가 무엇을 했느냐? 자격을 했다. 어떻게? 유찬호 신명. 아주 신명의 세계에 극하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도움을 도와서 그 다음에 시와 시를 만들어내고 수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의 방법 시수를 이용해서 시수의 논리 체계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시간 위주의 천도 논리 체계라면 궤효는 공간 위주의 지도 논리 체계다.
독립된 건 아니지만 주로 공간 방식을 통해서, 공간 방식이라는 그림을 통해서고, 시간 방식은 하나 둘 셋 세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강과 유, 그 다음에 음과 양과 음의 변화를 통해서 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강유로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효를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그러한 상징의 논리 체계로, 왜 상징 논리 체계라고 하는 거냐면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지 만물이 많고 공간적으로 만물이 많은 거 전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뭐 말로 얘기하려면 또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간결하면서도 상징적으로 도표와 도상을 그려서 했다. 도표가 바로 하도낙서고, 그 다음에 괴효는 도상이다. 상을 그린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천지인 삼재의 진리를 왜 했느냐? 그건 뭐예요? 그건 인류로 하여금 인간으로, 마지막 줄에 왜가 들어가는 게 화순호 도덕에 이어의하며 국리진성하여 이지어 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자 아니 저 성인이 역을 왜 지었고 언제 지었느냐, 고자에, 고석자에, 석자니까 아주 태초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 이것은 어디서는 여기 어디예요? 사실은 여기 어디라고 하는 건 안 나와 있지만 천지인에서 이거는 성인이 위치에 서니까 동방이라고 봐야 되죠. 문명의 동방에. 그러니까 동방에서, 복희 씨가 동방이니까 동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에 화순하고 의로움에 이끌려 가도록 해서 국리진성의 이치를 다 파봐서 알고 깨닫고 본성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명을 다하는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웃라인 전체를, 주역 전체를 여기 1장에서 완전히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석자 성인지 자격야는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태초에 성인역을 지은 것은 장이 순선 성명길이니, 여기서 세 번째 결론을 내렸던 1장에서 결론을 내렸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얘기, 장차. 장차라고 하는 글자에 따르는 것은 목적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성명길이 인간의 본성과 사명의 이치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주어와 그 동사로서 역을 지은 것, 그리고 그 목적은 여기 한 것이니,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이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로
입천지도할 음여양이요. 이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입장에서 그걸 세워서 보면 천을 세워서 보는 입장, 천도를 세워서 보는 입장, 그런 입장, 설자를 입장이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천도는 어떻게 변화하느냐면 음양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변화하는데 말로는 음양으로 변화하는데 수로 말하면 음수 양수로 이제 교대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 일양, 이음, 삼양, 사음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은 천수요. 천수,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 그래서 음양을 양수는 적극적인 홀수란 말이에요. 짝이 안 맞는 홀수고 음수는 짝이 맞는 음수이기 때문에 짝수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짝이 맞아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음은 수동적인 것이 원래는. 그래서 양은 짝이 안 맞는 수니까 하나는 짝이 안 맞죠. 셋도 짝이 안 맞죠. 다섯도 짝이 안 맞죠. 일곱도 짝이 안 맞죠. 아홉도 짝이 안 맞죠. 짝이 안 맞는 수는 항상 짝을 맞추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동. 동정이 동정. 동수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아니면 양 다음에 다음에 양. 그 시간은 서로 투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다려서 그 다음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는 투쟁의 도가 아니에요. 수능의 도예요. 천도는. 지도는 음양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존재이기 때문에 지도는 시간 존재는 음양 밤낮 초하루 보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기다려서 대칭하고 있다가도 기다려서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쟁적 존재가 아닙니다. 투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강조한 주의가 뭐냐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서로 가지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자체가 정신이라고 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투쟁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자유주의인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투쟁해야 돼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물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존재라는 얘기고 시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투쟁, 유물, 계급투쟁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물론적인 거기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물질은 항상 자리를 다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도전해오는 놈이 있으니까 이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투쟁을 하죠. 투쟁과 사랑이 공존하지만 시간은 투쟁이 없어요. 아니 겨울하고 봄하고 싸워서 봄이 이겨서 봄이 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양이 교대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투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쟁이 아닌 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은 절대적 사랑을 가진 것이다. 시간을 운행하는 하느님은 투쟁이 본성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체로 사물이 투쟁돼서 그러니까 유물적인 그러니까 오직 투쟁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그렇잖아요. 오직 물건뿐이니까 물체뿐이 없는 거예요. 무형적인 것은 아주 사랑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무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이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오직 유자에다가 물건 유자. 거기서 걔들이 문제가 말하자면 잘못된 전제를 설정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이 유형보다 더 위대함이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거. 그 시간은 투쟁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투쟁은 나이 가지고 투쟁을 합니까? 네.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많이 먹어갔다고 투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투쟁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를 무한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투쟁에다 정치에다 이용해버리니까 유산계급하고 무산계급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국제공산당이 혁명을 하고 볼셰비키 혁명하고 소련이 유물론제 종주국이 돼가지고 중공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피해를 받아서 결국은 그 이념 투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정치 투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를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한계점이에요. 정치를 보는 정치에 대한 개념의 한계점이다. 유학은 정자는 뭐라 그랬어요? 정치란 정자는 바를 정자 정야라 그랬어요. 정자는 정야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지 투쟁이 정치가 아니라 권력 투쟁이 정치가 아니다. 아니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뭐 간단해요. 똑같이 정자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자는 정야라. 그 바르게 하는 게 이제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왕도 정치. 왕이 주체가 돼서 정치한다 해서 왕도 정치가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맹자의 왕도 정치 이론은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정치. 정자는 정야. 노래도 정자는 정 나오잖아요. 피야 정명헌적. 이름을 똑바로 하는 것이다. 이 왕은 왕다운 것이 정치다. 정자는 정야라고.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국리진성 이지어명 그 사명에 올바른 사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있으니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음양의 교차로 기다리는 음양 대대의 논리로 그걸 대대라고 하는데요. 음양이 한 물건인 거는 아니니까 상대할 때자를 써서 상대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대대 논리라고 해요. 음양 대대 논리.
그거는 시간 논리다. 근데 나는 그걸 대대 논리가 아니라 천도의 투쟁 없는 사랑의 논리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투쟁 없는 건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건 싸움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반대로 미워하고 싸우는 건데 천도가 사랑하고 싸우는 거나 투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사랑이죠. 시간은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의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기독교의 교리는요 사실은 동방에 와서 배워가지고 간 것이다. 나는 그런 감히 얘기할 수 있는 32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32. 그 전에는 어디서 뭐 했는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방에 배워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요 빛이요 생명이다.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은 뭐예요? 음양이잖아요. 시간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건 동이족의 환단족의 박달에서 간 거예요. 박달의 빛 아닙니까? 빛이요. 그러니까 하느님 빛이요. 빛을 주어주는 음양. 그러니까 천도의 입장에서 보면 음과 양인데 음과 양은 투쟁 관계가 아니고 상생 관계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물은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유교는 뭐냐? 음과 양은 물론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양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운행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적인 것이 있지만 대립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다릴 때 썼어요. 음양 대대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양 대대 논리. 근데 이 뜻을 그냥 뜻대로 해석하면 뭐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쟁이냐 아니냐, 투쟁이냐 사랑이냐 논리냐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거는 사랑의 논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가 다 음과 양이 상대해 있으면서도 서로 기다려서 음이 다한 다음에 양이 오고 양이 다한 다음에 음이 오는 차례대로 이렇게 율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싸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봄과 겨울이 싸워서 봄이 이겨가지고 지금 봄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대대 논리라고 했는데 대대 논리보다도 사랑의 논리예요. 사랑, 생명의 논리고 사랑의 논리다. 그러니까 천도의 입장은 음과 양이지만 투쟁 서로 상대 대립하는 논리가 아니고 기다리는 논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 지지도가 근데 그것을 부호로 얘기하면은
양 이렇게 이제 부호한 것이죠. 그런데 부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수가 있다 하면 이거는 짝수, 이거는 음수는 양은 홀수. 그러니까 양은 음을 만나면 짝을 만나니까 저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음이 또 양을 만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양이 대대해서 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양 대대 논리라고 하는 말은 나는 차원을 높이면 이거는 주어지는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세계 이런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사랑이고, 그러면 지도의 입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 입장은 이거와 반대로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우면은 뭐예요? 지도는 공간이니까 공간은 뭐예요? 공간은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은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공간은 자리 다툼을 해야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강과 유로 되어 있다. 공간은. 그래서 입, 지지도할, 유여, 강유. 그러니까 강유 개념하고 음양 개념하고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양 개념은 음양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에다 쓰이는 말이고, 강유는 공간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시간에다 쓰이는 음양은 이런 부호로 쓰이는 것보다는 뭐예요? 수가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상징 부호로서의 음양이라는 음요양요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지도적 입장이 강유적 입장. 이게 강이고 이게 강이고 이게 약이란 말이죠. 근데 음양은 이건 시간 논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 양음, 1, 2, 3, 4, 5, 6, 7, 8, 9, 10까지로 한정되어서 그 10가지를 가지고, 열을 가지고 하도낙서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얀 건 양수를 하얀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음수는 검정 동그라미. 저 앞에 쭉 앞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하도낙서 아니면 저 먼저 번에 자료 제시할 때 갔는데 하여튼 저 책에 보시면 하도낙서가 있잖아요. 몇 페이지예요? 그 여러 2페이지. 처음부터 시작한 페이지가 하도 많아서 여러 번 그래서 2페이지인데 책 2페이지. 복희팔궤도 그림 바로 직전에 하도낙서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검정은 음수를 나타내요. 음을 나타내고 하얀 동그라미는 하얀 점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음양을 숫자와 연결한 것이 시수의 논리고, 그것을 그림 부호로 한 것은 괴효의 논리다. 그러니까 논리 체계가 천도 중심, 시간 중심의 논리로서의 시수와 그 다음에 공간 중심의 논리, 지도적 논리로서의 땅 지자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적 논리로서의 그 괴효,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논리 체계가 괴효. 근데 시간이나 공간이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를 나타낸 그림에도 방위를 공간에 배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궤효도 아래 위에 순서를 이렇게 했다. 그걸 아셔야 돼요. 6단위로 6 위치로 이렇게 해놨다. 그건 시간하고 관련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도낙서에 1, 6, 2, 7, 3, 8, 4, 9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시간이면서도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수논리 따로, 공간논리, 궤효논리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관계다.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도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시수의 논리는 시간 위주의 논리, 상징 논리고, 그 다음에 궤효 논리는 공간 방식의 공간 위주의 상징 논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궤효하고 시수가 논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독립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걸 위주로 하고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는 논리 체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할 때 그것은 위치니까 공간 논리지만 거기에다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하고 떨어져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공간 떠나서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천도 지도 얘기한다고 해서 천도 따로 있고 지도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어느 것이 중심이 되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시간은 다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누가 다퉈요? 시간 누구하고 다퉈요? 공간을 다투. 항상 다투는 건 공간이에요. 시간은 음양이 대대하는, 상대적인 있지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차례대로 이렇게 기다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대립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것이면서도 대립해서 항상 다음 차례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시간이다. 밤과 낮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오고 낮이 가면 이렇게 해서 시간은 투쟁 관계가 아니라 그건 하느님이 주신 큰 사랑의 논리다.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시간을, 생명을 준 거, 나에게 시간을 준 거는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적 입장에서는 유나 강이다. 유는 음요고 강은 양요다. 이렇게 논리 체계로서 상징은 이렇게 했지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 민지도갈, 그러면 사람 살아가는 도리로서의 그 논리는 인의다. 인은 봄이고 의는 뭐예요? 가을이에요. 춘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지.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장과 수장, 생장과 추수,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생장은 양의 계절이고 수장은 음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덕적으로 보면 인은 사랑, 모든 생명이 싹트게 만드는 거니까 봄은 인이에요. 그런데 가을에는 추위를 통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익은 놈은 알곡이 되고 못 익은 놈은
쭉정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뭐예요? 알곡은 푸대에 담겨질 것이요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갈 것이다. 나 옛날에 나도 성경 한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기억이 나네. 그 심판이에요. 의롭게 지냈느냐 안 했느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의가 사랑과 그리고 심판, 사랑과 심판이 인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는 그 둘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의리를 잘 지켰느냐. 그게 인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도적 입장에서는 천도의 음양과 같은 것이고 지도의 유관과 같은 것이로서 인의가 인도다. 그러면 이게 몇 가지예요? 천도는 음양의 두 가지, 지도는 강유, 그 다음에 인간은 인의. 그러면 6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8궤가 3획이니까 둘을 합치면 6이에요. 그래서 6효로서 이 6효로서 되어 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겸삼재의 양지, 이 3가지 천도, 입천지도, 입지지도, 입인지도 이 3가지를 음양, 강유, 인의로 양지 둘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삼재를 작용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삼재는 틀이고 천도, 지도, 인도는 3가지 틀. 그것이 작용은 둘 상대가 있어야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2가지 작용성으로만 6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로 여기 6획이 성괴하고 6획으로 괴를 완성시켰다. 성괴를 이루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지금 무슨 과학의 논리 무슨 논리 3단 논법 뭐 3단 논법 어떻게 해서 응? A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A는 죽는다. A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은 죽는다. 죽는 것은? 아니 A는 사람이다. A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런 상담문이라는 때. 죽는 것은 A다. 죽는 것은 A다. 죽는 것은 사람이다. A도 사람이다. A도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한 3단론법보다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진리는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6획으로서 대성괴가 괴가 완성되고 분음분양 기룡유강. 분음분양 기룡유강은 천도지도만 나눠서 얘기했네. 그죠? 천도지도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는 뭐예요? 인과 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의를 취하는 거니까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 행위 결과로서는 인과 의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자연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천지는 자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 또는 강과
영과 유라고 하는 법칙으로 되어 있지만 인간은 인을 하려고 노력하면 인을 얻을 수 있고 의를 노력하면 의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자연 논리가 아니라 인간은 노력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음 분양 지룡 유강, 이 지룡이라는 것도 질자도 갈마될 질자예요. 그게 공간적인 공간에 쓰는 말이에요. 공간의 질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흔히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근데 똑같은 말인 줄 아는데 질은 공간적으로 갈마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룡유강, 유와 강이 교대로 말하자면 공간에서 부딪히는 것이 질이고,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고 하는 것이 질이고, 그 다음에 서는 시간적인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 개념이고 이건 시간에 쓰이는 개념이에요. 질서라고 하면 그냥 뭐 흔히 이렇게 쓰는데 질은 공간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고 서는 시간적으로 차례로 이런 질서를 지켜라. 뭐 교통 질서를 지켜라. 공간과 시간을, 그러니까 어느 차가 먼저 와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합쳐서 질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차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 질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 공간은 분음 분양 시간이고, 그 다음에 지룡유강은 공간. 시간 공간의 객관적인 변화만 얘기를 했고, 그 삼재 중에서 인간의 얘기는 여기 뺐어요. 그러므로 여기 육이 성장하느니라. 그런데 여섯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앞에 인도는 인간이 선택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이는 육인데 다 인간이 거기에 관여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상황에 분음 분양 하면은 네 개, 분음 분양, 기룡유강, 음양, 강유, 이 네 가지를 얘기했고, 인의는 빼뜨렸는데 고로 여기 6이라고 그랬어요. 여섯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위 안에는 시간 공간의 4개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인간의 인의는 그냥 6위에는 넣었지만 직접 거론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괴를 볼 때 이제 건괴를 세표로 보면은 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도다. 이 분음 분양, 강유, 기룡, 강유, 여기 이제 지도고, 여기가 인간의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천의 위치예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유기는 이렇게 해요.
초이라고는 6 위치를 얘기해요. 그게 땅이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땅 위에 있으니까 중간이고, 그 다음에 위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이 이렇게 이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효, 다섯 번째 효,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위에 있다 이거 향.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초효예요. 초효인데 9 양효는 9니까 초구. 여기도 9 9가 상구. 여기는 위치 개념이고 이거는 뭐예요? 시간 개념이냐?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개념이고 위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는 위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게 괴인데 위치 중심의 상징 논리가 괴인데 그거에 매몰되어서 시간을 잃어버릴까 해서 여기다 초자를 붙인 거예요. 아무리 위치 개념이라도 시간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괴성격이 음은 6이에요. 양효는 9죠. 그래서 2구, 3구, 4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격을 앞에다 넣어서 92, 93, 93, 94, 95, 39. 그 다음에 음효일 경우는 음효로 되어 있으면 초6, 62, 63, 64, 65, 36. 이제 9와 6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듯이 9와 6도 그 수로서의 상징을 그 모양을 괴로서 하는 것은 공간 방식이고 공간 방식의 논리도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례대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용에다 비유해서 혈용제전, 비룡제천. 용으로 양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참 하여튼 합리적으로 따져 아주 합리성을 갖춰서 성인이 훌륭한 논리 체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금방 용으로 얘기를 비유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12지지는 그것도 시간을 상징하는 논리체계예요. 그런데도 지상의 동물을 비유했잖아요. 동물을 비유.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논리체계예요. 천간도 마찬가지예요. 천간은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를 문자로 상징한 12군 언어 문자로 상징한 논리 체계다. 그래서 자축인묘진 12동물 중에서 용이 금년의 용인데요. 오직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은 5예요. 5. 5번째 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것은 위로 올라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5에 가서 올라가는 용을 위치해 놨어요. 그러면 하늘을 기운은 어떻게 되냐? 하늘 기운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퇴화된
동물이 12동물 중에서 딱 하나 또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도 딱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다니던 동물이 날짐승이 지상에 태화된 동물도 딱 하나 있어요. 그 천도는 내려와서 하나가 존재하고, 상징적으로 지도는 올라가는 존재로서 하나 있고, 그 하나가 뭐예요? 12동물 중에 뭐예요? 닭이잖아요. 닭이 날짐승의 하나예요. 오직 12동물 중에서 날짐승은 하나예요. 닭이에요. 닭인데 원래는 하늘로 날아다니던 건데 지금은 지붕에도 못 올라가요. 땅으로 내려와 있어. 그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기운은 땅에 내려와야 일이 끝나고,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야 일이 되어서, 그게 합덕이라고 합니다. 음양합덕, 천지의 생명 창조의 원리에 의해 하늘은 내려주시고 땅은 올라가 받고, 그 자리가 바로 6번째. 지상에서 완성되어지면 5에서 완성이 되고, 5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단계가 6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일을 더 많이 내려와야죠. 그래서 9, 8, 7, 6에 와서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효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천도의 우회가 상부예요. 천도로 향해서 우회가 향부. 그럼 987 이것도 세 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형상을 그릴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괴를 2개만 합치면 되는 거지 3개 합쳐서 3제니까 3개 합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 8, 7 이 셋은 하늘의 일은 하는 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비를 내리거나 이런 거는 하늘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하늘이 내려주는데 시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숫자로 7, 8, 9, 9, 8, 7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수로는 10수를 중심으로 하고, 지상의 방위는 5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가 1, 6, 2, 7, 3, 8, 4, 9, 50, 중심이 50이에요. 그래서 땅은 그래서 최5에서 6으로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하늘이 올라가는. 근데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간 존재는 여기는 뭐냐면 성인. 지상의 인격자는 군자예요. 그러니까 2호는 군자. 그러니까 2호에 군자라는 건 나와요. 사실은. 그게 군자니까 이 군자가 3호에 건교의 3호에서부터는 이제 군자를 만나고. 하늘에도 12궁이 있지요. 네? 하늘에도 12궁이 있어요. 하늘에 12궁. 하늘에 10간. 12궁. 궁이 뭐예요? 10? 예. 12? 12자리부터 자미궁 시작해서. 그건 이제 천문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천문학에도 사실은 전부 이게 지상 거를 가지고 상징으로 다 이름을 붙였어요. 여하튼 이러한 논리 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 장자는 여기 성장이라고 할 때 장자는 휘장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휘장. 그럴 장자가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괴라고 하는 휘장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장, 유기 성장, 유기 여섯 위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섯 위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괴라고 하는 휘장이 말하자면 휘장이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게 그러할 정자가 아니고 여기는 휘장정자. 이것이 제 2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 우리 이제 오늘 2장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 많이 읽고 해석해보고 써보고 그러세요. 한번 읽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자 성인지 자격에는 시작. 석자 성인지 자격에는 장이수 성명이니 시천지도 알으며 양이요 이치지도 알유여강이요 이인지도 알이능여의니 경삼제이 양지라고로 육획이 성배하고 부는 분양하며 지용무가이라 고로 여기 육이 성장하니라 우는 제2자